스누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32살에 접어든 손흥민의 나이 때문이기도 하면서 토트넘의 정책 중 하나가 30대 선수에게는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와 유럽파 선수들의 30대 이후의 이적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재계약. 일단 손흥민의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는 보도 매체 자체가 공신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이적과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매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중에는 또 손흥민이 3년 재계약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진짜 결정되는 시기는 손흥민에게 보스만 룰이 발동되기 직전일 12월 정도는 되어야 재계약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까지고 계약 종료 반년 전 시점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양한 팀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예 FA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팬들은 손흥민이 한 번은 팀을 옮겨 타이틀을 따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 찬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리그 준우승을 했던 적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영혼의 단짝이던 해리 케인이 커리어에 우승 타이틀을 추가하기 위해서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던 것과 같이 손흥민도 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나서 의미 있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길 바라는 것이죠. 다만 손흥민이 토트넘과 런던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팀 자체에 큰 만족을 하고 있고 10여 년을 머무른 만큼 토트넘에서 남긴 족적도 있는 데다가 팀의 주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가급적이면 크게 조건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팀에 남으려고 할 거고 만약 결렬이 되더라도 최소한 1년 연장 발동을 해서 팀에 남으려고 노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많은 유럽파들이 있었던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30대에 팀을 옮겼던 선수들은 왜 옮겼고 어느 팀으로 갔을까요?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다가 QPR로 이적한 것이 만 31살이었습니다. 원래도 맨유에서 부동의 주전이라기보다는 빈자리마다 첫 번째로 선택되는 스쿼드 플레이어에 가까웠던 박지성이지만 말년에 맨유에서의 입지는 점차 결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뛰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던 박지성도 선수 말년에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12-13 시즌 유니폼 사진까지 찍었지만 결국 맨유 시절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고 새로운 구단주가 취임하여 강력하게 선수 보강을 하고 있던 QPR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등번호는 박지성이 제일 선호하고 대표팀에서 은퇴까지 달았던 7번에 무려 이적하자마자 주장으로 선임되며 새로운 팀에서 박지성이 주축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하지만 새 시즌 개막전부터 스완지 시티를 상대로 0대5로 패했고 박지성도 그동안 많이 뛰어온 윙어 대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 뛸 수 있는 포지션이긴 했지만 혼자 탈압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패스와 움직임으로 탈압박하는 박지성의 플레이 스타일상 당시 팀 멤버 중 아델 타라온 패스를 아예 안 하는 선수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맨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 박지성을 데려온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고 레드넥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주장 완장을 반납했고 경기도 제대로 뛰지 못한 채 QPR은 강등당했습니다. 강등 이후 박지성은 유럽 진출 첫 팀이던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임대 이적해서 한 시즌을 활약했고 시즌이 끝나고 현역에서 은퇴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지성이 에인트호번에서 뛰던 시절 훈련을 못하고 경기 전 전술만 간신히 맞춰보고 뛰어야 할 만큼 무릎 상태가 최악이었고 염두에 보건대 임대 전 시즌이던 QPR 시절 역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경기력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성용입니다. 기성용은 한국 나이로 30살에 이적을 했습니다. 셀틱 이후 팀을 옮길 때마다 기성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유럽에서 경기를 꾸준히 뛰며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으로 이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축구 인생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적했던 팀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기도 한 것이 당시 감독이 라파엘 베니테즈였고 삼성 플레이메이커를 주로 사용하는
감독이었던 데다가 스완지에서 뛸 당시 아내와 딸은 런던에서 주로 거주를 했던 것도 팀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에 들어오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수치상의 기록은 확실히 스완지 시절보다 떨어졌고, 두 번째 시즌에는 베니테즈 감독이 스티브 브루스 감독으로 교체되며 더욱 입지가 좁아졌고, 두 번째 시즌에는 베니테즈 감독이 스티브 브루스 감독으로 교체되며 더욱 입지가 좁아져 결국 20년 1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래는 FC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당시 조건에 큰 이견이 있어서 결렬이 되었고, 전북현대와도 협상을 했지만 서울 측이 위약금이 있다는 얘기에 결국 방향을 틀어 스페인 라리가로 향합니다. 마요르카와 단기 계약을 맺고 무려 등번호 10번을 받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한 경기만 그것도 교체로 소화하고 드디어 동년 7월 FC 서울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자철입니다. 구자철도 아우크스부르크와 계약 종료 이후 기성용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단계로 이적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유럽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분데스리가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본인도 역시 만약 유럽에서 뛰지 못한다면 월드컵이 열릴 카타르에서 2022년까지 뛰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입장으로 아예 가라파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두 시즌을 뛰고 일본 선수인 고바야시 유키가 떠난 미드필드에 선수가 필요한 알코르로 이적을 했으나 반 시즌만 채우고 2022년 초 제주 유나이티드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기성용이 선수로서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원해서 이적을 했다면 구자철은 인생을 두고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이적을 했던 케이스에서 두 선수의 추구하는 바의 차이도 재미가 있죠. 자, 이 밖에 이청용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다가 타 잉글랜드 팀으로 이적을 하려고 했지만 취업 비자 문제로 독일 분데스리가 2 보홈으로 이적을 했고 한 시즌 반 정도 소화 후 울산 HD로 이적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만 30세 정도였죠. 차범근 감독도 30대에 팀을 옮긴 게 레버쿠젠이었고 여기서 6년을 뛰고 은퇴를 했습니다. 물론 차범근 감독의 경우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유럽에 진출한 데다가 군복무까지 끝내놓고 진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기량을 유지했고 유럽 대항전 타이틀도 2번이나 그것도 각각 다른 팀에서 따내는 등 나이와 상관없이 엄청난 활약을 한 덕이 컸죠. 자, 그렇다면 손흥민이 현재 팀을 옮기기에는 손흥민이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왼쪽 윙어 자리와 스트라이커 자리에 손흥민보다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는 더욱 강력한 주전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왼쪽 윙어는 비니시우스가 뛰고 있고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음바페가 뛰고 있죠. 리버풀 같은 경우도 누네즈 같은 선수나 혹은 맨시티는 손흥민보다 3살 어리지만 그릴리시조차 확실한 주전이 아닌 상황입니다. 독일 무대 복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친정팀인 함부르크의 경우 현재 2부 리그에 있고 레버쿠젠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완전한 대권 도전 팀은 아닙니다. 미넨의 경우도 윙어들이 손흥민보다 어립니다. 그렇다면 국내 복귀를 한다면 어떨까요? 후보지는 2군데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에서 태어났고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광역연고로 춘천과 강릉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강원FC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팀은 FC 서울입니다. 손흥민이 독일에 가기 전 뛰었던 팀이 동북고였고 현재는 오상고이지만 당시에는 동북고가 FC 서울의 유스팀이었죠. 얼마 뛰지 않았지만 기업구단으로 이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FC 서울도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은퇴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뛴 시간이 그 어떤 팀보다 이제 오래됐고 토트넘에서 득점왕도 차지해봤고 현재는 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선수 생활의 마무리적 측면으로 볼 때도 한 팀의 레전드로 남는 것도 한국 선수로서 축구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손흥민은 있을 것 같아. 런던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본인이 토트넘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해서 나는 남는 것도 괜찮아. 난 개인적으로 물론 박지성이 앞서 얘기했듯이 주장을 하긴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주장을 못했지만 정식 주장을 1년을 못했잖아.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지금 정식 주장으로 2시즌째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도 이만큼 왔는데 한 팀의 레전드의 대한민국 선수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록이 다 2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한 3년 정도
토트넘에서 더 있다가 좀 기록을 더 하고 좀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은 생각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이 38, 39까지 뛸까라고 생각했을 때 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토트넘에서 한 35, 6까지 정도 뛰고 그냥 그대로 은퇴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은퇴하고 한국 오면 엄청나겠다. 근데 손흥민이 축구계 관련 일을 안 할 거라며. 나는 손흥민이 한국에 안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박지성이 한국에 안 살잖아. 박지성이 집이 런던에 있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손흥민도 런던에 계속 살지 않을까.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다 각자가 그 맞는 국가가 있고, 왜 그 스페인이나 라틴계 애들이 프리미어리그 생활할 때 향수병에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스페인은 이렇게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잉글랜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기후고, 그 얘기 하더라고.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애들이 겨울이 생각보다 안 춥대. 대신 여름이 생각보다 춥대. 그래서 막 여름이 20도 언저리에 있을 때 있고, 뭐 겨울에는 뭐 눈 오고 그래도 그렇게 막 추운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선수들한테는 그게 더 좋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성격 차가 있겠지만 손흥민은 또 지금 그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